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황군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로 삼을 것은 큐브의 종류와 소개 이런 컨셉입니다. 일단 큐브를 제가 나름 그래도 반년은 아니죠, 그래도 5개월 이상 이제 해가지고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가 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나름 공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큐브라 하면, 자, 이것들 지금 되게 물건이 많이 있는데 되게 복잡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다 풀 수는 없는데 이제 하나둘씩 소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큐브의 모양이라 하면 역시나 333 큐브가 되겠죠. 왜 333이라고 부르냐면 글자로 적을 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3층 3레이어 큐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보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1, 2,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3, 3 이게 아니고 3 곱하기 3 곱하기 x, y, g축 3, 3, 3 이렇게 3, 3, 3 큐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 그러니까 3층으로 됐고 3열로 되어 있고 3열과 행으로 되어 있어서 3층 이렇게 3열 3행 3층 이렇게 해가지고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단순하라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구조상으로는 거의 똑같은데 이제 이 코너 그리고 엣지 그리고 센터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모서리 부분과 코너 쪽과 이 엣지 조각 그리고 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들 중에 이 엣지 조각을 생략을 해가지고 코너만 있는 것이 이걸고요. 2큐브고요. 2큐브 이렇게 두 개 그리고 2층 이렇게 해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큐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확장된 건데 초창기에 기술력이 없어서 444, 5, 666, 777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5까지는 그래도 좀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위로는 좀 되게 제작이 어려웠다고 해요. 큐브의 역사도 1974년도에 루빅 교수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기술적인 문제로 많이 못 만들었다가 2000년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대단히 많이 또 유행을 타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아무튼 444, 555 이렇게 저도 이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333까지 이 세 가지를 다 할 줄 알면, 그리고 666, 777, 888 그 이상의 큐브들도 이제 이 큐브들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의 활용을 하면 가지고 있는 공식이나 기본적인 회전 방법을 익히고 있다면 다 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5까지는 아직 못하고요. 444는 다 할 줄 알고요. 물론 33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333을 가장 기본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유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제일 처음 만들어졌거니와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이유가 거의 여기서 거의 변형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수 큐브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큐브는 2큐브, 33큐브, 44, 55큐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것들은 저리로 가시고, 특수 큐브들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쉬운 것들로 해서 이런 피라민크스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어떤 회전을 보이냐면, 이거 기본적인 회전은 다 아시죠? 이렇게 다 회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키를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 특성입니다. 이 어디게 사각형 이제 정육면체 모양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이게 일반 큐브들의 특징이죠. 444나 55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돌리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죠. 얘는 섞였나? 네, 이렇게 돌아옵니다. 계속 돌리다 보면 이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제자리도 돌아오죠. 네, 이런 게 성질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모양이 변하지 않거든요. 돌아오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회전이 재미있게 좀 특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피라민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면체죠. 정사면체 피라민크스. 크기는 일반 333 크기에 비해서
조금 큰 편이고요. 피라민크스 가장 쉬운 큐브로 알려져 있어요. 333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면 개수가 작거니와 조각 개수도 움직임이 좀 단순한 편이어서 축이 3개밖에 없거든요. 4개구나. 4면체니까 축이 4개이기 때문에 6면체 6개 축보다는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은 333과 피라민크스 이 두 가지를 권해드려요. 물론 333이 기본이 되면 이건 아주 훨씬 더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자, 피라민크스가 있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 이거죠. 조각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걸 완전히는 아직 못 맞췄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뻐서 샀는데 12면체입니다. 정오각형이 12개 박혀있는 12면으로 되어 있는 12면체 뭐죠 이게? 메가민크스죠. 메가민크스. 이거는 피라민크스, 피라미드 모양이죠. 피라민크스라고 부르고 이건 메가민크스라고 부릅니다. 조각 개수 일단 별 모양이 있고 테두리 하나씩 꽂혀 있고 이것도 면이 이렇게 하나 이 선으로 된 면이 5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333 큐브를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하나, 두 개, 세 개로 되어 있고 하나, 두 개, 세 개로 되어 있고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고 이쪽 면을 보시면 세 개로 되어 있는 것에 이제 한쪽 면이 오각형으로 바뀌었다는 건 말고는 또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게 12면이라 보니까 그래서 조각 면마다 색깔이 틀리거든요. 면마다 색깔이 틀려서 색깔하고 조각 개수가 많아져서 좀 맞추기가 좀 어지럽습니다. 저도 이건 지금 맞춰진 거 보이시죠? 이까지는 쉽게 맞추고 이보다 이만큼은 또 쉽게 맞추는데 맞춰 놓은 부분 말고 윗부분 이제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위를 맞추는 공식들이 이제 따로 존재하는데 서서히 해봐야죠.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예뻐서 그냥 샀습니다. 이제 저는 중국 공식에서 이제 고급 공식 이제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거는 조각 개수를 좀 줄여 버렸죠. 2큐브를 기본으로 이런 2개짜리 2큐브랑 똑같은 이런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킬로민크스라 그래 가지고 요즘 좀 유행을 좀 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단순하면서도 재밌어 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조각을 나눠 가지고 만들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정오각형의 12면체 이제 킬로민크스와 메가민크스 이런 게 있습니다. 전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이거 맞추기 되게 쉬워요. 아직 안 맞춰봤습니다. 장식용으로 쓰는 중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33 응용 큐브들 이런 333 큐브의 응용 큐브들을 또 본다면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스큐브로 기본적으로 가장 흔하게 쉬운 큐브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스큐브 공식 하나로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이거 회전이 되게 얘는 또 특이한 게 이렇게 잘리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그리고 얘도 스토퍼가 있어 가지고 안쪽에서 볼로 된 스토퍼가 있어서 돌 때 소리가 납니다. 짝깍짝깍. 요 공 보이시죠? 은색 공 이게 탁탁 걸려야 이 도는 소리 들리십니까? 아무튼 이런 스토퍼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 스큐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스큐브도 가운데 마름모 센터하고 이 코너 조각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면도 좀 뭐랄까 널찍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맞추기 쉬운 큐브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시작할 때 이런 걸로 하시면 좀 피라민크스는 생각보다 쉽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조각 개수가 좀 많은 편이어서 들고 다니면 좀 똘똘한 아이구나 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쉬운 큐브 이 두 가지 스큐브하고 피라민크스 그리고 333의 응용으로 메가민크스와 이런 2큐브 응용 킬로민크스 모양 예쁘죠? 그리고 특수 큐브 쪽으로 가보는데 333의 응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윈드밀 큐브하고 이너 컬레트럴 이렇게 있습니다. 인이퀄레터럴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뜻인데 인이퀄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층 높이가 틀리죠. 제가 미러 큐브를 안 챙겨왔구나. 잠시만요. 네, 미러 큐브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이 세 가지 큐브들은 333 큐브의 응용 큐브인데 이면서 모양이
변하죠. 그 쉐이프 쉬프팅이라 그래가지고 모양이 변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쉐이프 쉬프팅 큐브들이라고 부르면 되고, 일단 이 333 큐브의 기본인 것이, 이 큐브도 이거는 윈드밀 큐브라고 그러죠. 윈드밀이 풍차라는 뜻인가요? 왜냐면 이게 돌려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풍차 모양이 나와요. 한쪽만 돌리면 되는구나. 네, 요렇게 한번 돌리고 요렇게 한 번만 돌려도 풍차 모양이 나오죠. 되게 특이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까지 돌리면 풍차 모양이 됩니다. 이게 윈드밀 큐브입니다. 모양이 아까는 정육면체였는데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돌리면 또 변하죠, 모양이. 아무튼 이게 돌리면 모양이 변하는 것이 이제 쉐이프 시프팅 큐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센터 조각과 이 각 조각의 모양만 틀릴 뿐이지, 333하고 기본적으로 좀 복잡해졌을 뿐이 333의 변형이죠. 윈드밀 저도 이거는 이제 맨 상층에 측면 색깔을 못 맞춰가지고 일단 섞여 있습니다. 네, 보시면,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반대편을 한 번씩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와야 되는데, 네, 돌아왔네요. 일단 센터가 바뀌어 버렸는데, 일단 정육면체로 다시 돌아오고, 인이퀄레터럴 이 큐브는 미러 큐브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은 틀려요. 이 층 높이만 다르고 나머지 이 윗면에 이제 사각형 모양은 정사각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뭐 이런 불규칙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돌리면. 아무튼 그리고 이것은 각 그 조각에 있는 색깔도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불규칙하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원래 풀이를 하다 보면 이것도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게 생기죠. 하여튼 되게 복잡하죠. 이거랑 이거가 되게 비교가 되는데, 이 인이퀄레터럴 이 큐브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색깔까지 있어가지고 이 녀석 모양만 틀리거든요. 미러 큐브라고 하는데, 333 하고 나서는 미러 큐브를 그 다음으로 만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꼭 한번, 미러 큐브는 재미있고 괜찮기 때문에, 요즘 신형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성수 제품인데 조금 더 좋은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자 이것도 돌려볼까요? 다시 어떻게 돌렸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자 다시 돌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 색깔 면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니퀄리티를 이 큐브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좀 어렵게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한번 되게 센터는 못 맞춰가지고 제가 뺐다 다시 꽂았는데, 네, 아무튼 이것도 333 큐브의 응용 큐브로 모양이 바뀌는 쉐이프 시프팅 큐브 중에 가장 유명한 윈드밀 인이퀄레터럴 큐브입니다. 이 큐브는 이제 미러 큐브로 제일 유명하죠. 그냥 돌리면 그냥 막 변합니다. 올려볼게요.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요. 보이십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변하죠. 일단 제대로 좀 돌려봐야 되겠는데, 돌릴 수 있네. 어떻게 돌리는지 까먹어서, 네, 일단 이걸 돌리다 보면 하여튼, 네,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센터가 또 바뀌었죠. 돌아갔죠.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귀찮다. 네. 일단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풀이를 나중에 한번 해버릴까요? 섞어버리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상황 판단이 힘들어서 그렇지, 조각의 모양이 각각 틀려져서 그렇지, 원래라면 이 색깔이 조각마다 틀린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풀이 방법은 완전히 똑같아요. 다만 상황을 보고 이게 여기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색깔로 간단하게 구분이 됐던 건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일단 333을 어느 정도 마스터까지, 중급 초공식까지는 아니고요, 중급 공식 정도 마스터를 한 다음에 도전을 할 만한 물건입니다. 미러 큐브. 이거는 섞어 놓으면 진짜 완전히 막 신세계를 볼 수 있어요. 333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양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거 완전히. 자 보세요. 네. 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양이 나왔죠. 네, 이런 큐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큐브가 또 있는데, 333 응용 중에 또 보이드 큐브라는 게 있죠. 보이드 유령 큐브인가요? 하여튼 가운데 군형이 송송 나 있어요. 근데 제가 333 맞추듯이 맞춰봤는데 이런 예외형이 나왔습니다. 333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형태가 나왔어요. 333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태가 이 두 개만 바뀌었는데,
일반 333 큐브에서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분해해서 이렇게 끼지 않는 이렇게 안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가운데 센터가 없는 이상한 보이드 이상한 큐브인데 이 회전이나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의 이런 큐브만의 특별한 예외형 333에서 벗어나는 예외형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5와 444와 55를 설명을 했는데 2는 333에서 예외형이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고 444, 55는 예외형이 각각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요것만 색깔이 두 개만 딸랑 틀린 건데 333에서는 이 엣지 하나만 뒤집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끼 이빨이나 바보 토끼 이빨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55는 이제 이 엣지를 일렬로 맞출 때 또 예외 상황이 또 뜨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풀이를 안 해봤는데 이런 예외 상황을 빼고는 333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333 하고 나서 추천하는 444, 55를 단계별로 올라가서 한 번씩 풀이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십니다. 아무튼 예외형 처리만 하고 난다면 이것도 풀이 방법이 333하고 거의 똑같게 돼요. 이 전용 다른 풀이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조각 개수를 많은 거를 333처럼 단순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풀이를 333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는 방법으로 풀이를 하죠. 일단 이 특수 큐브에 속하는 333 응용 큐브들은 이렇게 네 가지를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고요. 특수 큐브이면서 되게 난이도가 어려운 것으로 이런 스퀘어 1이라는 큐브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뭐 W 하여튼 그 큐브 협회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특수 큐브이기도 하거니와 특수한 회전 때문에 되게 이건 뭐 윈드밀하고도 되게 닮아 보이기도 한데 가운데 면이 한 덩어리로 막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는 회전이 안 돼요. 위는 이렇게 도는데 밑으로 이렇게 안 도는데 도는 방향이 하나만 딱 끊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이것도 쉐이프 시프팅 큐브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돌리면 모양이 바뀝니다. 되게 특이한 모양으로 나중엔 바뀌는데 아무튼 이 스퀘어 1 큐브는 이런 회전면의 제약 때문에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섞어 놓으면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는데 정육면체까지 만들고 윗면까지 색깔 맞춰봤는데 측면은 공식이 좀 복잡해서 이제 이 큐브는 어떻게 됐냐면 위에 한 칸 돌리고 밑에 한 칸 돌리고 위에 두 칸 돌리고 밑에 두 칸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돌리긴 하는데 이게 공식이 좀 어려워요. 아무튼 이 회전이 333하고는 거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 핑거로 돌기는 하지만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어렵습니다. 스퀘어 1 큐브인데 333을 마스터하고 도전해 볼 만한 큐브입니다. 적어도 중국 공식까지는 다 마치고 저처럼 도전해 봐야 되겠죠. 저도 어렵게 느끼는데 근데 이것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좀 손에 약간 익는 맛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형체 맞추는 건 좀 되니까 특수 큐브로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있는 다른 큐브들을 보면 자 이것들 기어 큐브거든요. 기어 큐브 이거는 333 응용과 2 응용이 있는데 기어 2 큐브라 그래서 두 개밖에 없죠. 조각이 두 개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 2단 2행 2열 그리고 이거는 3열 3행 3열 그리고 3층 333 큐브와 똑같은데 기어가 어떻게 도냐면 돌리면 이렇게 물려서 이 엣지 조각이 물려서 같이 돌아갑니다. 되게 특이하죠. 이런 특성 때문에 기어 큐브는 333보다는 약간 패턴이 적어져요. 결론적으로 얘가 물려서 따로 독립적으로 여기 얘랑 뭐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패턴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어 익스트림이라 그래서 가운데 면은 또 기어가 영향을 안 주게 돌게 되어 있거든요. 좀 특이하게. 아무튼 이 기어 종류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형식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어 큐브는 원래는 이제 메퍼츠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비싼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미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싸게 나와요. 7,000원 막 이렇게 해요. 8,000원, 7,000원 쌉니다.
저는 중고로 사서 뭐 3,000원, 2,000원 이렇게 샀는데, 이것도 기어 시프트라는 건데 예전에 이거 맵퍼츠에서 나왔다가 단종이 돼서 가격도 한 30만원씩 했었는데, 이제 이미테이션으로도 지금 나오고 맵퍼츠에서도 재판이 났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시프팅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기어 시프트라고 부르는데, 오스카라는 그 기어 퍼즐 만드는 아저씨가 되게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오스카라고 특수큐브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돌리고 끼고 빼서 돌리고 끼고 밑으로 빼고 돌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기어 큐브들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약간 하는 패턴이나 방식만 알면 333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333하고는 약간 좀 많이 다른 그런 풀이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다만 하는 방법만 알면 정말 쉬운 큐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어 큐브,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못 풀어봤는데 이건 분해해서 조립했어요. 기어 옥타헤드런. 옥타헤드런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아래 위로 붙어 있는 8면체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8면체인데 삼각 8면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 물려서 이렇게 엣지가 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고, 모양이 또 모양은 바뀌지 않죠. 네, 기어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돌아가는데 기어 돌리는 맛이 또 좀 특이해요. 그래서 좀 퍼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어 같은 것도 한번 만져보는 것도 재밌어요. 이 돌릴 때 맛이, 돌리는 기분이 되게 오묘합니다. 굉장히 오묘합니다. 뭐라 설명드릴 게 없는데, 그리고 예쁘기도 하죠. 장식용으로도 좀 모양이 좀 예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어 큐브들이 좀 뽀대가 좀 나긴 해요. 네. 하여튼 예쁜 우리 큐브들입니다.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 하나 더 저기 보이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모양이, 그러니까 큐브 퍼즐 모양인데 이 큐브 같이 이렇게 맞추기 쉬운 큐브이면서 모양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막 섞이는 이상한 이런 큐브들이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특수 큐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맞추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재미있는 큐브들도 있습니다. 뭐 집 모양도 있고 코끼리 모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이 큐브의 응용은 이런 거는 심심풀이도 되지만은 장식용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장식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쁘죠? 마네키네꼬. 마네키네꼬가 일본의 무슨 뭐 잡신 같은 거, 뭐 요괴 같은 뭐 그런 개념인지 몰라도, 아무튼 일본 마네키네꼬를 이렇게 모델화 했습니다. 이게 오른손 들고 있고, 보통 가게에 가면 음식점이나 보통 가게 같은 곳에 많이 있죠. 우리나라 달마도 맞죠? 달마 스님 그 그림처럼 돈을 부르고 뭐 손님을 부르고, 이제 왼손 오른손의 개념이 틀리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을 어느 쪽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른손 들고 있는 고양이도 있고 왼손 들고 있는 고양이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네키네꼬. 마네킹, 네꼬는 고양이거든요. 마네킹, 그러니까 고양이 마네킹을 마네키네꼬라고 하죠. 일본어는 합성어가 좀 많아요. 마네키네꼬, 뭐 타마고찌 같은 거. 다마는 구슬이거든요. 타마. 고찌는 뭐 타마고찌. 와치에서 뒷부분을 따서 다마고에다가 와치를 붙여서 다마고찌라고 하죠. 그 유행도 이제 이미 지나버렸는데, 아무튼 네, 이까지 설명드리고 333 큐브 몇 가지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야기가 되게 길어지네요. 333 큐브가 이렇게 있으면 미니 큐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미니 큐브고요. 이게 일반 사이즈 큐브고요. 일반 사이즈인데, 이 보시면 스티커가 좀 틀려요. 이렇게 미끄럼 방지 스티커, 그리고 투명색 333 큐브도 있고요. 투명색 큐브도 있고, 투명색에 투명 스티커를 발라놓으면 또 되게 예뻐요. 반투명한 또 스티커가 있거든요. 자, 일반 큐브이면서 작은 큐브들도 있고 더 작은 큐브들도 있죠. 이렇게 더 작은 큐브들, 크기가 굉장히 작죠. 이런 큐브들도 있고, 스티커가 좀 다르거나 이제 큐브 색깔이 이렇게 틀리게, 그래서 흰색 큐브, 검정색 큐브, 그리고 빨간 큐브, 파란 큐브 뭐 이렇게 있고, 스티커가 없는 버전도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 큐브 어디 갔죠? 이거 예.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까만색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큐브들이 있는데, 얘는 플라스틱 색깔이 이렇게 되죠. 스티커 리스라고 부르는데, 스티커가 없는 큐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거는 면 전체가 색깔이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할 때 조금 더 이득이 있다고 하네요. 조금만 이렇게 비틀어도 색깔이 잘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거의 붙어 있으니까 이쪽 면의 색깔이 맞죠.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까만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까만색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색깔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황 판단에 조금 더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2015년에서 14년 사이에는 이런 믹스 형태의 큐브, 이렇게 보시 333도 이렇게 스티커가 없는 큐브가 있거든요. 상황 판단상으로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믹스형을 대회에 쓸 수 없게 했었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이런 믹스 큐브들이 거의 대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 판단에 좀 더 이득이 되니까 일단 스티커 리스, 우리나라에서는 믹스라고 부르는데 믹스 색상이라 부르는데, 그리고 색상이 이건 노멀 색상이고요. 이거는 믹스 브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색깔이 좀 달라요. 보시면 빨간색은 핑크색을 띠고 있고 녹색도 약간 더 밝은 색깔, 네, 주황도 훨씬 더 얘가 약간 좀 형광빛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 방식의 큐브들은 이건 제가 큐비클 시트지를 바른 건데, 이런 일반 큐브 칙칙한 것보다 이제 스티커 큐비클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이제 색깔을 선택폭이 너무 넓어서 핑크, 핫핑크, 메론, 그리고 여기는 스카이블루, 라이트 스카이블루인가? 하여튼 뭐 플루 오렌지, 형광색 오렌지, 형광 노랑,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튜닝을 해가지고 튜닝 시트지를 이렇게 바르면 아주 예쁜 모양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튜닝 시트지를 발라서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이런 이 하트 모양,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 그리고 스페이드 모양 이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양각으로 스티커가 아닌 플라스틱 타일로 이렇게 붙어있는 큐브들이 있어요. 스티커를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은 좀 특이해지죠. 약간 볼록해지니까 이걸 잡는 맛이 약간 틀려요. 네. 그리고 투명색 큐브들도 존재합니다. 이게 뭐 회사에서 만든 이거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투명색 큐브를 한번 볼까요? 네. 투명색 믹스입니다. 이 투명에 스티커가 발려 있는 게 아니고 투명에 아예 이런 색깔이 있는 투명한 큐브죠. 이거는 특이하죠. 되게 예쁘긴 한데 상황 판단이 조금 요런 거 구분이 좀 힘들어서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데 예쁘긴 되게 예뻐요. 네, 일단 큐브들 소개만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네, 아무튼 이까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여러 큐브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은 거고요. 솔직히 한두 가지씩 만져볼 만한 것들이 가격선이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이것들이. 예.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 개, 두 개 사가지고 조금씩 풀이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이까지 하겠고요. 늘 건강하시고 재미있게 즐겨 주십시오. 네. 황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